4위로 가겠습니다. Mr. Calloway, sir. It's been a month today. This girl, the love of your life, her favorite flowers are daffodil. Every month, Amos will tell me something new. 자, 4위로 가겠습니다. 자, 4위는 백년손님이죠. 예? 3위는 백년손님이군요. 아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거. 네. 여기서 백년손님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이 얘기하면 되게 욕먹겠지만 나는 언제 이혼을 해보냐. 아니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정색을 하고. 아직 안 했어요. 난 언제 이혼을 해볼까. 뭔 소리야 이 사람들이. 정신. 들어가야 나오지. 그러니까요. 자 4위는요? 백년손님이라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4위고 이거는 4위. 자, 4위로 가겠습니다. 네. 4위는요? 아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주간 무용보 줄락시 기자 진욱입니다. 아 네네. 아 무용보 줄락시요. 예.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줄창 낚시만 하냐 기자 진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대회에서 낚은 물고기가 그렇게 크다면서요? 네네네. 아주 월척. 예, 대어를 낚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빅피쉬를요. 네. 4위는 빅피쉬. 며칠 전에 큰 거 하나 올라왔잖아. 애쓴다. 도톰인간 큰 놈. 예, 진짜. 아, 1m 80. 맛있겠더라. 막 그걸 뭐 맛있겠다. 아니 그거, 나오냐? 아니 그거 횟집에서 사갔대잖아.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는 하지만 아니, 그걸 보면서 맛있겠다고 생각이 들어. 도움을 보면 맛있겠다. 이게 인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움인데 먹는. 인어 보고 맛있겠다 소리 나오면 애가 좀 이상한 거지. 뭐. 인어는 난 좀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맛있겠다는 생각보다 저거 몇 인분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거 뭐 500 몇십만 원 팔렸다는데 그거 한 접시에 5만 원씩 받으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잡힌 접시. 거예요? 네.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럼. 방사능. 그렇죠. 나는 아무래도 일본 쪽의 영향이다. 부산이잖아. 부산. 올 수 뭐 있지. 아무튼, 예. 예.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주면 먹을 거야 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영화가 대여다. 녹음 끝나고 부산 확 쏠까? 괜찮아요. 갔다 와. 네. 아, 형이 빅피쉬는요 2003년 영화고요. 네. 감독은 팀 버튼이고요. 예. 배우는 이완 맥그리거가 청년 에드워드 블룸 역이고요. 엘버트 피니가 노년의 에드워드 역을 했네요. 그렇죠. 빌리 크루더비 윌 블룸 역이고 네. 제시카 랭이 노년의 산드라 블룸 역이네요. 헬레나 보먼 핵 같은 나오네. 또 나오네? 지인이 마녀 역을 했어요. 아, 팀버튼 영화에 무조건 나오죠. 네. 부인이니까. 아리스 로먼 젊은 산드라 블룸 역이고요. 마리온 꼬테아르가 조세핀 역이고 로버트 귀염이 닥터 베넷 노인 역이고요. 스티브 부세미가 노던 윈슬로우 역이고 데니 드비토가 켈리웨이 역이고 아다 테가 핑 역이고 알린 테가 징 역이고 매튜 맥그롤이라는 이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거인 칼을 연기했군요. 키가 2m 29cm래. 진짜 거인? 예. 근데 이분은 2005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까지 네. PPC가 유작이 되겠네.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이 영화 찍고 2년 있다 돌아가셨네. 아니, 위험해 보이더라고. 그리고 여기 출연진 중에 눈썰미 좋은 사람을 알겠지만 그 아역 여자애들 중에 마일리 사이러스가 나와요. 그죠? 한나 몬타나 요즘 막 이상하게 하고 나오고. 내가 이번에 영화 보면서 봤어. 그래서 마일리 사이러스나 하면서 봤더니 이때 크레딧에는 뭐 다른 이름으로 돼 있고 무슨 사이러스긴 한데 그 공마단에 있는 아니 이 에드워드 블룸 어렸을 시절에 같이 이렇게 마녀 구경 가고 옆에 교회에도 앉아 있고 하더라고. 아하. 그 여자애 중에 하나가 마일리 사이러스. 그 뭐 하여튼 독특하게 컸네요. 아니 근데 그 얼굴 그대로 있더라고. 얘는 뭐 아니 그 행태가 얘가 이제 그렇죠. 여기에서 마리온 꼬티아르가 마리온 꼬떼아레가 나오죠. 뭐라 그럴까 뻥쟁이 시아버지죠. 그 네.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착한 며느리로 나오죠. 근데 너무 바람직하게 착한 며느리로 나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시아버지라도 요런 며느리라면 되게 사랑스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들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네요. 사위를 보셔야겠네. 그렇군요. 백년 손님을. 네. 하여튼 김 실장님은 예쁜 딸이 있어요. 네. 정말 예뻐요. 그럼요. 제가 봤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모님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두 분 다 예뻐요. 네. 네, 알겠고요. 제가 잘생겨가지고 그렇죠. 빅피쉬는 뭐 말 그대로 대어. 그렇죠? 그러니까 빅피쉬라는 말 자체가 뻥을 칠 때 이제 얘네들은
내가 고기를 잡았는데 그죠. 대어를 잡았다. 이래서 빅피쉬가 그 뻥이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점점 커지는 거지.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 이 영화에서 중요한 모티브가 그 맥인가 그게? 네, 맥이 맥이의 추억. 캐피시. 큰 물고기, 민물고기가 이제 이 영화의 모티브예요. 이제 주인공이 에드워드 블룸. 이 사람이 현재 시점에서는 늙어서 이제 병이 걸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역을 알버트 피니가 했죠. 알버트 피니는 우리가 전에 무용보사 했었는데 뭐였지? 에린 브로코비치. 거기서 변호사였죠. 에린 브로코비치에서 거기서 변호사 그 줄리아 로버츠. 여기서 연기 곧잘 하더라고요. 형, 괜찮으셨어요? 이분 대단한. 대단하신 분. 괜찮으셨어요? 네. 이 사람이 연기 잘해서 막 그 옛날에 톰 존스 뭐 그 오리엔탈 특급 살인 사건 거기서 탐정 포아로로 나오죠. 거기서 나오셨어요? 그렇죠. 이 알버트 피니 이 사람 영국 사람인데 재밌는 거는 이 주인공들이 미국 그 알라바마에 사는 애쉬톤인가 뭐 하여튼 애쉬톤이라는 마을에 사는 그 시골의 남부 백인들인데 알버트 피니나 이원 맥그레거나 다 영국 사람들이거든. 마리옹은 또 저기잖아요. 마리온 코트라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제시카 랭만 미국인인데 이 사람들이 그 남부 사투리를 완벽하게 뭐 완벽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남부에 안 살아봐서. 근데 남부 사투리 영국 사람들이 미국 남부 사투리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알라바마 사람처럼 나오는 거가 아주 재밌어요. 이완 맥그리거가 이제 젊었을 때. 난 이안이 좋더라고요. 이완 맥그리거 좋아요? 네, 되게 좋아해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건 아무래도 물랑루즈고요. 물랑루즈 노래를 하니까 그렇죠. 맥그리거 되게 매력적이고. 매력적이죠. 나는 이상하게 이완 맥그리거가 좀 그래. 이상하게 2% 모자랄 것 같아. 넌톰 크루즈도 싫어하잖아. 아니 이완 맥그리거는 뭐 그런 이유는 아닌데. 이안 맥그리거 톰 크루즈의 공통점이 있죠. 키가 작다. 그러고 보니까 저기도 그러네. 매틱스. 키아누 리브스도 싫어하거든요. 키 작은 사람 싫어하는구나. 사람 싫어하진 않아. 너 맨날 똑같은 연기만 한다고 맨날 뭐라고 했잖아. 그거는 이제 그건 연기 못해서.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지. 그렇지. 내가 그냥 키 작은 애도 싫어하는 거야. 에다노크. 그렇지, 봐. 에다노크가 싫어요? 나 에다노크. 지금은 좀 낮았는데 옛날에 되게 싫어했어. 또 누가 있지? 키 작은. 예쁜 애들이랑 결혼한 애들이 싫어하나 봐 내가. 아무튼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팀버튼과 같이 콜라보를 했던 이 배우들이 뭐 다 잘 이때도 뭐 잘 나갔지만 지금도 다 잘 돼 있는 배우들이 많죠, 그죠? 특히 마리온 코테야르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아주 영어도 잘하고 예쁜 처자였는데 이 뒤에 그 실비 바르탕 에디트 피아프 역을 해가지고 오스카 받고 완전히 글로벌 톱 배우가 됐어요. 이 영화 봐도 참 예쁘잖아. 마리온 코테야르 흠잡을 데 없이. 나는 흠잡을 때는 많은데. 약간 장나라. 아니 무슨 그런 망발을. 이쁜 얼굴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는. 아니 이쁜 얼굴 지금 이게 객관적으로라고 얘기하는 말에 어폐가 있네. 주관적으로는. 그러세요? 이런 싫어하시나 보네. 네, 별로 이쁜 얼굴은 아니죠. 프랑스는 소피 마르소죠. 소피 마르소가 있었군요. 그래서 빅피쉬는 뭐냐면 이 알버트 피니 이제 늙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아빠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야 약간. 이 아들이 이제 빌리 크루더, 슬리퍼스에 나왔던 이 잘생긴. 잘생겼다라는 생각도 여기 또 별로인가요? 잘생기진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본 아버지는 뻥이 굳은 살이 돼서 뻥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좀 지나치게 이야기를 지어내는 허풍쟁이. 입만 그래서, 열면 뻥. 숨 쉬는 것 빼고는 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한테 지쳤죠. 그렇죠. 그러다가 아버지를 떠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아버지를 안 보고 살다가 좀 몇 년 동안 말을 안 했다 그러죠? 아버지가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다르셔서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아버지와 화해를 시도하나 이렇게 그 간극이 메워지지 않다가 결국은 이제 아버지의 말들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예? 마치 그 선물처럼 그것도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아버지의 말이 완전 허구는 아니었다라는 완전 뻥은 아니다. 뭔가 근거가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화해를 했죠. 화해를 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이제 아버지의 뻥이 완성이 되는 그렇죠. 이게 아버지가 예전에 겪었던 그
수많은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장례식장에 실존 인물로 등장하는 정말 와. 네. 그 상황을 보면서 아들이 느꼈던 그 감정이 저는 되게 복합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례식장에서 뻥으로 알고 있었던 그 캐릭터들이 실존 인물로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당혹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말은 완전 뻥은 아니었으나 어디까지가 진실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고. 나중에 아버지와 화해하는 과정에서 얘가 아들이 아버지의 뻥을 완성하잖아. 그쵸. 그렇죠. 그거가 이 영화의 네. 또 포인트예요. 아까 얘기한 라이프 오브 파이랑 좀 다 있어요, 영화가. 맞아요. 그렇죠. 어떤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자기 옛날 일을 얘기를 할 때 주변 사람이나 뻥을 좀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좀 심한 거야. 그러니까 윤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윤색을 많이 하는 거지. 그럼요. 근데 여기 라이프 오브 파이의 맨 마지막 장면에 그 남자 주인공이 인터뷰를 하러 온 소설가에게 두 가지 이야기, 판타스틱한 이야기와 리얼 스타일의 이야기 두 가지를 들려주면서 어떤 게 좋냐. 어떤 게 좋으냐 어떤 게 마음에 드니.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그 장면과 거의 동일한 그렇죠. 그래서 장면이 다 있어요. 예. 여기 또 등장을 하죠. 그럼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먼저 나온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영화가 묘하게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팀 버튼이 물론 이때가 뭐 2010년도 더 됐네 참. 그렇죠. 더 빅피쉬가 10년이 더 됐네. 2003년이니까 12년. 12년에 12년. 그러니까 나는 팀 버튼의 그런 정말 이 판타지가 많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영화들이 다 판타지야. 뭐 옛날에 뭐 조니 뎁과 했던 그런 연작들 평범한 있죠? 영화가 있나? 평범한 영화 이거가 평범한 영화. 이게 그나마 예. 그렇죠. 왜냐면 애니메이션들이 많았고 그렇죠. 뭐 유령 신분이 크리스마스 악몽이니 우리가 좋아하는 옛날에 그 가위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슬리피 헐로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 막 목 없는 사람이 말 타고 댕기고. 네. 그냥 실사 영화도 이런 판타지가 많은 거야. 이 사람이 58년 개띠 이 형님이 그거에 이제 정점을 이룬 것들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뭐 얼마 전에 나왔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런 영화들로 이 사람은 그냥 판타지 손대는 것마다 모든 게 환타로 변해. 그런데 빅피쉬는 약간 좀 판타지긴 한데 좀 각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버튼 영화 중에서 나는 사실 이걸 봤을 때 나는 크리스마스 악몽이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약간 뭐 그런 거 아닌가 뭐 중간에 애니메이션 나오면서 보고서 이게 뭐야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는 다시 보면 볼수록 판타지긴 한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우리가 어른들이 커피나 술 먹듯이 굉장히 현실과 다 있잖아요. 이 판타지들이 우리가 현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판타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약간 그러니까. 소중한 영화예요. 나한테. 그래서 아까 제가 판타지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극히 제한적인데 우리는 그것이 에브리라고 생각을 하고 에브리띵이라고 생각하고서 사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 애꾸는 옆모습 같은 건데 내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애꾸가 아닌 쪽을 보면 정상인인 거고 애꾸 쪽만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이 사람은 장님인 거. 그렇죠. 뭐가 또 더 각별하냐면 팀버튼의 영화들은 대부분 좀 어두워요. 그로테스크하죠. 그렇죠. 그로테스크하고 좀 어둡고 심지어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조차도 어둡고 뭐 스위니 토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피 막 나오고 그런데 이상하게 빅피쉬는 밝아. 얘기가 뭐 그렇게 밝은 얘기는 아니지만 밝죠. 굉장히 밝죠. 햇빛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각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점점 이 영화가 좋아지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한 너댓 번 봤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그걸 또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전혀 다른 스토리일 수는 있는데 분위기가 네? 그 어바웃 러브랑 약간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아, 그래요? 톤 앤 매너라고. About Time? 어바웃 러브 말고 어바웃 타임. 어바웃 러브는 뭐지? 어바웃 러브는 모르겠어요. 뭐 사랑에 있을 대해서. 거예요 아마 그런 영화. 예, 저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영화랑 자꾸 이렇게 분위기적으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아버지 아들 얘기라 그럴 그쵸. 수 있겠네요. 예, 그것도 있고 한정된 기간 동안에서 그러니까 시골집에서 벌어지는 뭐 이런 그 분위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느꼈던 그런 거 우리도 사실 비슷하게 있죠. 느끼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뭐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뭐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라는 거. 어렸을 때 아버지는 강하고 크고 넓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굵어지고 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바라봤던 사람 그 존재보다 그렇죠. 훨씬 덜 무겁고 덜 넓고 덜 깊은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이 아들이라면 특히 얘처럼 외아들이나 장남이라면 아버지를 극복해야 한다는 좀 그런 엘렉트라 컴플렉스 같은 강박이 있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처럼. 근데 커가면서 아버지를 극복하고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내가 싫었던 아버지를 닮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그런 걸 또 느끼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기를 이렇게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아무리 해봐도 결국 내가 아버지처럼 돼버리는 거. 그러면서 묘한 그런 애증과 연민을 느끼는 그런 아이들이 됐잖아요. 우리는 물론 나는 이제 그렇죠.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여기서의 아버지는 근데 좀 그런 거가 이제 증폭이 돼 있죠. 뭐냐면 어릴 때부터 아빠가 이제 자기 전에 뭐 자기 얘기해주고 동화책 얘기해주고 이런 얘기를 커서도 계속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 아빠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막 너무 막 사교적인 인물인데. 얘는 이제 그게 지겨운 거예요. 그쵸. 아버지가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럼 그거가 못 견디는 거지. 그래서 결혼하면서 아버지가 멀어진 거죠.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스토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어떤 그런 거짓말들 뒷조사도 하고 완전 뻥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고 뭐 이러면서 아버지와 이제 거룩한 화해를 하다가 잔다 진욱이. 와 참 너. 눈아파서 그래. 눈아파서 그래. 눈아파서. 거의 다 왔어. 그래서 우리가 판타지 영화에서 느끼지 못한 굉장히 어떤 동질감을 느껴요. 이 영화를 보면 완전히 뻥이 쭉 난무하는 영화이긴 한데 팀 버튼 영화처럼. 근데 이거 저는 이게 판타지 영화라고 봐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있어요. 나는 근데 이 판타지 영화를 하면 이 영화를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 현실에서의 판타지는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거든. 우리 말로.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그때 내가 뭐 남자들 하는 거 있잖아. 내가 야 네 나이 때는 소주 10병 먹었어. 막 이거 판타지거든. 소주 10병 먹지 못해요. 뭐 나 대학생 때는 우리 소주 10병 먹고 입가심으로 맥주 한 박스씩 먹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게 결국은 뻥은 뻥인데 판타지 쪽으로 가긴. 그 판타지지. 그게 자기가 창조해낸 판타지인 거야. 자기에 대한 그렇죠. 여기서 에드워드는 근데 그게 그 기억들이 정말 재밌는 얘기가 돼서 구현이 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를 보면은 이게 리얼리티와 판타지를 잘 섞은 영화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이거 판타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물론 김진장님처럼. 아니 별로 아니 그렇게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그건 얘기한 아니야? 건 아니고 판타지에 대한 결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선정했던 영화들에 비해서 결이 좀 많이 달라서 이 영화를 굳이 판타지 리스트에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리고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듣고 싶었던 거죠. 또 아이러니가 팀 버튼의 그 수많은 판타지 영화 중에서 가장 좀 다른 제일 덜 판타지스러운 영화예요. 하필이면 뭐 차라리 뭐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런 거면 판타지잖아. 근데 그렇죠. 아니 그것도 있잖아요. 화성친공. 우리 화상친광을 했었구나 옛날에. 그거는 좀 밝긴 하지만 역시 그로테스크해. 그렇죠. 그거 좀 팀 버튼의 입장에서는 이게 판타지일 거거든. 예, 하여튼 팀 버튼의 그 비주얼 우리가 전에 미야자키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작가주의 그런 게 팀 버튼은 있잖아요. 팀 버튼 영화라고 그러면은 믿고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는 안 보는. 그렇죠. 또는 안 보는. 나는 그 경계에 있었던 것 같아. 내가 팀 버튼 영화를 그래도 많이 봤는데 이 사람이 실사 영화들은 좀 슬리피 할로우를 극장에서 보고서 막 맛이 안 좋아가지고 저 사람 거는 애니메이션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 사실은. 근데 비교적 타율이 좋죠 팀 버튼은. 그럼요. 이 사람은 균질해요. 그리고 퀄리티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워낙 흥행도 성공하고 그래서 그거 봤어요? 근데 난 그거 싫던데 김PD는 좋다 그러더라고. 3D로 새로 만든 거 말하는 거죠? 앤 해서웨이 나오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 판타지라는 거는 결국 말하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어느 정도 과장했는지. 근데 그게 나중에 날 속이기도 해. 그렇죠. 그렇긴 한데 굳은 살 된다. 결국은
듣는 사람이 우리 라디오 얘기를 하지만 들으면서 상상하는 것들이 판타지가 돼버리는 거거든. 스토리라고 하면. 그렇죠. 물론 영화도 마찬가지로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질까를 생각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걸 본 사람들이 느끼는 게 결국 그 실체의 판타지잖아요. 그래서 우샥이 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안에서 정말로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 뻥치는 것 중에 어느 정도까지 해본 게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판타지를 얼마나 집어봤을까? 그렇죠. 뭐 사람들이 이제 이 거짓말과 뻥과 거짓말과 이 판타지의 차이는 판타지는 실제가 아니란 걸 알면서 듣는 게 판타지인 것 같고 거짓말은 속는 게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판타지와 거짓말의 차이는 거짓말은 기준이 있어요. 네. 팩트라는 기준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는 얘기를 하든가 왜곡된 이야기를 그러니까 기준이 된 텍스트가 있는 거고 판타지는 그거 없이 공중에 부양돼 있는 것들이라고 봐요. 저는. 이 영화 제목처럼 빅피쉬잖아요. 낚시를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놓친 거지. 야, 내가 1m짜리 고기를 잡았는데 놓쳤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 사람한테는 판타지고 든 사람한테는 거짓말인데 100% 거짓말인가? 그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늘 뻥을 치는 사람이면 그런데 정말 솔직한 사람이 그러면은 믿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네? 공부는 잘 못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글을 잘 써요. 그래서 글을 써서 나한테 보여줘. 근데 거기에 보면 막 철학자 이름들이 나오고 철학자가 한 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얘는 공부는 안 해도 책을 되게 많이 읽나 보다. 근데 그 철학자가 한 말과 철학자 이름 다 뻥인 거예요. 진짜로. 그거를 근데 6개월, 그럴싸해? 6개월 후에 알았어. 진짜로. 너무 그럴듯한 거야. 무섭다. 그래서 이름을 창조해내고 연도 무슨 책 제목 다 만들어낸 거야. 100% 다 뻥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스토리텔러라니까. 그런 사람들 작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단한 놈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아, 그렇죠. 근데 이 스토리텔링이 예를 들어서 어제 똑같이 우리가 어딜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면서 그 얘기를 해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드라마 트루기. 그렇죠. 아, 드라마tur기. 근데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그 인물들 다 캐릭터를 막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정말 스토리텔러들이거든. 재밌죠.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뻥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날씨가 예를 들어서 좀 별로 안 좋았는데 그거를 비가 엄청 오고 막 번개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냥 비가 좀 뿌렸는데도 이제 그거가 가면서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스토리텔러가 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에드워드 블룸, 이 알버트 피니 이 사람은 그 경지인 거지. 그러면서 개연성이 있는 스토리로 그렇죠. 얘기들을 해놔. 팩트는 있어요 무조건. 보면은 중간에 아들이 정말 아버지가 전쟁에 갔었네요 하잖아. 그 마녀도 있고. 그것까지 다 뻥인 줄 알았는데 팩트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스토리에 빠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끝까지 그게 다 뻥이다라는 얘기는 안 해. 그렇죠. 내가 다 얘기를 다 했잖아. 왜 그래? 막 이러잖아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은 그게 더 싫은 거지 막. 그만 좀 하세요. 그렇지. 이거지 뭐. 미치겠지 막 얘는 그 막 지겹고 모든 얘기를 다 알잖아 또 하도 들어가지고 중간에 막 아버지가 그 결혼식장에서 막 이제 또 뻥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나가버리잖아. 그게 그 아버지가 이제 개연성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는 그거를 팩트를 이미 만들었어 마음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매번 버전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뀌겠죠. 그래서 뻥쟁이는 매번 버전이 바뀔 것이고 그렇죠. 스토리텔러는 그게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거죠. 이미 머릿속에 그 세계관이 딱 자리를 잡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뭐 그런 쪽. 이 영화에 이제 등장하는 그래서 그런 판타지적인 인물들이 나오죠. 뭐 그 아까 거인도 사실 여기 이 영화에서 이 뻥 속에서는 거의 한 5m 뭐 이렇게 돼. 그렇죠. 그 정도로 나오죠. 근데 실제로 거인이긴 했어. 네. 2m 30이면 그 다음에 뭐 좀 우리한테는 약간 불쾌한 어노잉한 씬이 나오죠. 거기 중간에 전쟁을 참가한 게 이게 한국전이야. 봤더니 1950. 되게 그 장면이 좀 웃긴 게 웃겨 우리가 역시 보면. 아까랑 비슷한. 중국 씬이에요. 중국 사람들인데 말을 중간에 또 한국이 나와. 나중에 한국말이. 아니 그게 중간에 보면 인공기가 나와요. 인공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6.25야.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이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한중일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나 구분하겠어요? 하나로 또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 하여튼 좀 짜쳐요. 보는 우리는. 아무튼 그 북한에 가서 그 여자애들을 다리 하나에 몸 2개 달린 여자. 샴이죠, 샴. 근데 그런 게 있나? 네.
그 실존 설 수 인물이더라고요. 있나? 그렇게. 실존 인물이더라고요. 예, 태국에 뭐 관련된 실존 인물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어 그게? 뭐 샴 쌍둥이 그렇죠. 그게 샴이죠. 뭐. 샴은 붙어서 있는데. 이렇게 물론 다리가 두 개고 몸이 두 개면 이건 불가능한 거고 허리 쪽에 붙어서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머리가 붙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허리 쪽이 붙어서 같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 다리가 두 개밖에 없어서 몸이 이렇게 딱 자라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뻥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냥 비슷한 현상을 근데 강화시키는 실제로는 그냥 쌍둥이였어. 그럴 수도 있고. 그 상대가 옆에 어깨 동무하고 있는 그냥 거를 뭐. 쌍둥이였던 거죠. 그리고 뭐 또 중간에 뭐 이 사람이 뭐 인어도 나오고 되게 몸에 잘 빠져. 인어가 아니지 그냥 여자지. 인어는 여자죠. 비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네, 그냥. 거기는 인어로 표현된 건 아니었죠. 근데 인어라고 얘기하잖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본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이제 예. 그다음에 그 서커스 단장도 늑대 인간으로 환상 좀 표현이 됐죠. 막 중간에 보면은 막 이렇게 나무 물어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팩트는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그 얘기를 재밌게 그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화이트 라이. 그러니까 근데 아까 악의적이지 않은 거짓말. 그럼 새빨간 거짓말과 새하얀 거짓말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거가 새빨간 거짓말이겠죠. 과연 그런가요? 아니 근데 뭐 좀 더 강화된 정도가 강하면 새빨 같다고 하지 않을까? 새하얀 거짓말?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 생활에서 쓰는 말이니까 뭐 우리가 사실 문학 작품을 뭐 거짓말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문학 작품이나 영화나 이런 거를 우리가 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잘 하는 애가 있는데 제가 하얀 거짓말로 사람들한테 립 서비스 그러니까 뭐 예쁘지 않은 애한테 예쁘다고 하면서 칭찬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거는 그렇지만 새빨간 거짓말은 어떤 사실이 있었는데 그걸 속인다든가 이건 그렇죠. 하얀 그 나는 좀 다르게 보는 건 뭐냐면 전혀 안 예쁜데 정말 예쁘다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이고 조금 예뻤는데 아주 예쁘다 그러면 이제 하얀 거짓말 정도로 생각하는.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하얀 거짓말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된 텍스트 기반이 없는 거죠. 그냥 완전 창조. 새빨간 거짓말은 팩트가 있는데 그거를 윤색. 덮어버린 거예요. 그걸로 아주 철저하게 호도해버린다. 왜곡을 해버린 거죠. 뭐 저는 저 또 한 명씩 얘기하면 돼요. 뭐 있어 또? 저는 새하얀 거짓말은 양쪽 다 만족시켜주고 그 거짓말이 탄로가 나더라도 그것도 좋은 넘어갈 수 해석이다. 있는 예. 그렇죠. 우리가 그 뭐 실험을 했는데 하루에 거짓말을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이 한대. 뭐 어디서 실험한 게 나왔더라고요. 만나는 그리고 사람이 많으니까. 아니 뭐 그게 아니고 똑같은 그걸 하는데도요. 남자가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하더라고. 뭐 몇십 번에서 몇백 번까지 나온다고 그러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는 거짓말이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너 안 아파? 그러면 괜찮아 안 아파. 근데 사실 아프잖아. 이런 것도 거짓말이라고 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회화되면서 거짓말 많이 하고 사는 거거든. 맛 없는데 맛있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 정치인들이나 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많이 하고 있는 특히 이제 언론이 그게 제일 심한데 거짓말을 하는 것과 네? 전체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거 의도적으로 그렇죠. 어떤 게 더 나쁠까? 그거가 이제 얼마 다 전에 나빠. 전쟁령에 하면서 한 얘기인데 괴벨스가 그 논리거든요. 그렇죠. 사실을 섞어서 거짓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판타지가 아버지가 결국 이런 거잖아요. 왜 아버지는 그러면 그렇게 과장하면서 얘기를 할까? 이유가 있는데 왜일까? 근데 아들은 옆에서 그 대상이 아닌 거야. 일부 어렸을 때는 그 대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목적 대상이 되는데 아들은 그 목적 대상에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쓸모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지. 이 아버지 BBC에서 이 친구 아버지의 거짓말은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죠. 아들 빼고 아들도 의도하지 않게 불행하게 된 거고. 자 모두를 행복하게 하거나 또는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 거짓말은 옳은 것인가? 옳은 것인가라기보다 나쁘지 않은 일인가?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 작품이나 네. 이런 거 우리 거짓말이잖아. 픽션이면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들려준 뻥들은 거의 그 경지인 거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이 사람이 스토리텔링하고 이 사람 뭐 글을 쓰진 않았지만 중간에 아빠가 그러잖아요. 나는 말로 했고 너는 글로 하잖아. 하면서 그 얘기를 근데 하죠. 문제는 뭐냐면 글은
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소설이나 이런 책을 보면서 이게 팩트라고 생각하고서 그걸 읽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판타지거나 창작된 사실이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아버지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말로 마치 그게 팩트인 양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아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던 이유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영화 보면서 좀 깊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지금 뭐냐면 글로 표현했을 때는 독자로 하여금 이 작가가 즐거움을 전해주는 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이 거짓말이 시작되는 그 발상, 그 근원에 대한 마음, 어떠한 마음으로 이 거짓말을 하느냐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저는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이 아빠가 거짓말하는 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버릇처럼 항상 이렇게 허풍처럼 이렇게 꾸며서 얘기하는 게 좋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라면 아들에게 듣기 재밌고 듣기 좋게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 가정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공연한 오피셜한 자리에서도 계속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아들이 절망했던 거고 나는 이 아버지가 어느 정도까지가 팩트에 근거한 거고 어느 정도가 픽션인지는 영화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픽션이 섞여 있을 거라는 거는 분명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만드는 걸 즐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 질문이 아까 라이프 오브 파이의 끝에 나오는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슷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대화가 나와요. 아들이랑. 항상 이제 아빠는 자기가 태어난 날, 이 아들이 태어난 날 그 큰 고기를 잡느라 강에 있었고 그 고기가 결혼 반지를 물어갖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너 사실을 얘기해 줄까? 니네 아빠 그러니까. 셀즈맨이라 그냥 병원에 못 왔어. 그게 전부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분만실에 남편이 못 들어와서 오나 안 오나 별 크게 상관은 없었다. 봐봐, 네가 이 사실보다 아빠 얘기 훨씬 더 재밌잖아.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아들이 그러죠. 아니 나는 사실이 더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얘 고집인 거지. 고집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동의가 안 돼. 그거는 걔 고집이 아니라 걔 취향이지. 아니 그러니까 고집과 취향은 완전히 다른 단어잖아. 걔 고집이 그 아버지와의 그 사사로운 그거야. 고집이 생긴 거죠. 아버지가 다시는 거야. 완전 생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이 아들에게 구원의 요소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버지가 생 거짓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사실에 근거해서 거짓말을 했구나. 자, 이 사실이 이 아들의 지난 과거나 아버지에 대한 오해로부터 얘를 구원해 줄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그냥 우리 아버지는 역시 이야기꾼이었어. 그래서 아버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됐을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다? 더? I don't think so예요, 그건. 아버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각색하기를 즐겨했고 아니 근데 이 영화에서는 좀 과장이 심했던 사람인 거야. 끝에 우리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 뭐 구원을 받았다 정도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 주잖아요. 그게 감독의 의도고. 저는 제가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오작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 아들은 단 한순간도 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긋지긋했을 수는 있어. 그렇죠. 근데 아버지 말에 지긋지긋한 거죠. 등장했던 딱그 말이 사람들이 맞아요. 나오고 그게 완전 날뻥은 아니다. 자, 이게 과연 얘를 행복하게 해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래서 각별한 게 현실과 다 있다니까. 우리의 현실과 판타지가. 그래서 내가 그 접점으로 빅피쉬를 계속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게 그 면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 판타지를 볼 때 첫뻥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또 뻥치고 막 하늘 날아다니고 막 지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그 클리셰를 못 참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닳고 달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우리가 영화나 문학 작품이나 그런 걸로 치환을 하면 우리가 그냥 문화 소비자로서 그런 것까지도 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약간 조금만 보자고. 이것도 뭐냐면 뻥인가 좀 내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저 환상을 즐기는 데 있어서 보고 나면 다 클리셰야. 근데 이입되는 순간에 보면 그거는 좋은 거죠. 때로는 현실감까지 느껴. 이게 뭐 사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희망이나 기대까지 느껴요. 근데 지금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복되잖아. 알고 있는 얘기란 말이야. 재미없어.
또 그 얘기를 또 하네. 근데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야기가 지루해져 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 요즘 지긋지긋하다는 얘기 중에는 저 얘기가 나한테 새로운 게 없는 거야. 지긋지긋하죠. 그 부분에서의 차이인 것 같고, 근데 결국적으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는 그 아버지가 지긋지긋하게 매번 했던 얘기 가운데 내가 모르는 새로운 재미가 있었던 거야. 전혀 거짓말이 아닌 사실의 부분이 새로 발견되는 거야. 그래서 달라지는 거 아닐까? 그게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0수년 동안 계속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들은 아빠한테 듣는 말이 10가지면 10가지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이 근데 아들은 그게 새로운 근데 재미가 아빠는 10가지 중에 5가지는 진실이 있던 거예요. 5가지는 거짓말이었고 아들은 10수년 동안 이놈의 아빠가 하는 말은 10가지가 다 거짓말이야. 짜증나 이놈의 아빠? 죽겠어. 이랬다가 5가지의 진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5가지는 아니고 내가 보기엔 한 2.5개 정도? 저는 아버지도 정상적인 상태보다는 정도가 지나친 분이고 그렇죠. 아들도 정상적인 상태보다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로 되냐면 아들은 일종의 문화 소비자인 거야. 아버지로부터. 근데 아버지가 계속 같은 걸 판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달라지는 거는 아까 그래서 그런데 이게 달라지게 보이는 거야.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거 겪는 거거든. 우리 아버지들한테 아버지가 변하지 않잖아.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들을 아유 또 저러시네 하고 우리는 수용하잖아. 그게 정상적인 근데 수용. 그거가 그게 증폭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정말 짜증 날 때가 있거든. 자기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배우자, 여자친구, 남자친구, 친구, 정말 친한 친구. 걔네들 사람이 안 변하니까 안 변해도 좋을 것 같지만 똑같은 모습을 보거든. 그게 뭔가 반복될 때 겪는 그 스트레스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막 짜증나죠. 그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약간 오버해서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 거예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뭐 교훈을 얻겠다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여기서 얻어갈 교훈은 한 가지도 없어요. 저는 아 그래요? 솔직하게 뭘 얻어갈 게 있어요. 누구나 자기 말에 어느 정도 자기 편하게 과장을 섞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이 과장임을 알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주는 해나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없다라면 굳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할 이유도 없는 거고. 나는 교훈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영화 자체도 그 보면은 그 제시카 랭이랑 알버트 핀니랑 둘이 나이가 그 나이가 돼서 둘이 너무 사랑하고 있잖아. 아 그건 교훈이었어. 그게 그러니까 난 그거 그거가 그 모습이 그 제시카 랭 나오죠 여기 그 옛날에 한때 육체파 배우로 이름 날렸던 참 곱게 늙은 것 같아 제시카 랭도. 이쁘더라고. 그 엄마에게 난 의문점이 하나 남았었어요. 엄마는 아버지의 그런 5개의 진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근데 아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고 엄마는 근데 왜 방치했냐는 거야. 방치하지 않은 거죠. 나는 엄마는 베스트를 했다고 봐요. 모르는데요? 그렇게 결국 거룩한 화해가 되게 엄마가 그 어우. 사회 방충망을 해주고 있잖아. 그거는 나중 일이지. 그게 그 애가 집을 떠나서 아버지와 척지고 그렇게 사는데 엄마는 그래서 그 엄마랑은 사실을 계속 소통을 하잖아. 소통은 하는데 엄마는 왜 그 사실을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냐는 거야. 나는 거기에 그 엄마의 묘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너무 엄마의 배팅이었다라고 봐 그거는. 그랬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엄마가 거기서 뭐 중재한답시고 막 아빠랑 아들 했으면 그 두 사이가 더 멀어졌을 것 같아요. 이 엄마가 되게 슬기롭게 뭐 영화인데 뭐 지금 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저는 그 엄마 아빠의 사랑 모습도 되게 이쁘고 좋았고 다 좋은데 가져갈 만한 교훈은 별로 없고 이미 다 아는 얘기들인 것 같고 100년애로 또 엄마의 역할 부분에서 의문이 남는 건 아까 얘기했던 왜 아들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 왜 일부러 아버지랑 갈등을 하게 방치를 하냐는 거. 이건 아이, 이유 없음이고 단지 내가 유추해 보거나 내가 굳이 억지로 그 엄마의 입장에 대해서 변호를 해보자면 이 엄마는 그 아버지의 그 5가지,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10가지 중에 5가지의 진실이 예? 아버지의 자존심에 걸려 있는 문제라서 그렇죠? 그러진 않았을까? 그랬겠죠 당연히. 뭐 그 당연하진 않아요. 당연하지. 그거는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게 당연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아빠와 아들 현재로서. 사이에서 자기 남편의 그것도 세워주고 아들의 그것도 막아주고 이 영화하고 조금 기도 세워주고. 비슷하진 않지만 옛날에 그 말 나오는 영화 워호스의 아버지 아들이 조금 생각나네. 조금 비슷하다. 거기서 그러니까 엄마들의 어떤 우리나라 영화도 있죠. 저 설경구 나왔던
위대한 수령님. 아니 위대한 독재자. 위대한. 그 영화에서도 오히려 그거가 이거랑 더 근데 그건 굉장히 시리어스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뭐 아무튼 여기서 그 제시카 랭이 그 알버트 핀리 이 사람은 자기가 평생 갈증이 있었다 그러잖아. 물에 자꾸 가고 싶어하고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픈 한테 이렇게 같이 들어가잖아. 욕조에. 그래서 이렇게 안기는 씬이 있어요. 너무 이쁘지. 그 씬이 나는 보면서 참 저렇게 늙으려면 일단 결혼을 하세요. 저럴 수만 있다면 결혼해서 그러면 결혼하지. 저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빅피쉬에 나왔던 어떤 장면이 제일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그 욕조 씬이 그렇죠. 예. 엄마 이렇게 발 뒤에 탁 튀어나와 있고. 제시카 랭은 뭐 70년대부터 활동한 그 옛날 제프 브리지스랑 같이 킹콩에 나와서 킹콩이 사랑한 여자였죠. 70년대 킹콩. 그 킹콩 손에 들려있던 그렇죠. 그분이에요? 네, 그분이 여러 분 있었는데 70년대 우편 배달부는 배를 2번 올린다. 2번인가요? 3번인가? 나 그거 항상 헷갈려. 2번. 거기에서 그 여자였어. 두세 번? 3번일 거야. 두세 번은 예, 종을. 2번? 우편 배달 요즘 나왔으면 우편 배달부는 카톡을 날린다 뭐 이렇게 나왔겠죠? 아닌가? 아무튼 그 씬이 나는 참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고 팀 버튼이 이 사람이 상상력이 정말 풍부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영화 찍을 때도 그런 인상에 남는 그런 씬들 많이 생산해내는 사람 같아요. 첫 장면, 끝 장면 이렇게 물고기라든가 이렇게 한 바퀴 쓱 돌고 가는 물고기, 또 뭐 중간에 그런 씬들, 신발들 걸려 있는 마을 있죠. 스펙터라는 마을, 그렇죠. 유령 마을. 뭐 그런 데서 이렇게 맨발 벗고 다니는 사람들 거기에 뭐 이렇게 파티 뭐 이런 굉장히 메타포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영화상에서. 해석하다 보면은 되게 많죠. 나중에 거인이 그 쓰러져가는 집 이렇게 옆으로 밀어주죠. 밀어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피사의 사탑을 똑바로 세워주는 거죠. 뭐 그런 거서부터 뭐 내가 보기엔 더 많았는데 정리한 것 같아 제작사에서. 그렇게 해서 이완 맥그리어에서 알버트 핀리로 이어지는 그 현실과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그거가 아주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나는 그래서 수많은 팀 버튼의 판타지 영화들 중에서 빅피쉬가 오히려 나한테는 판타지 영화에 내가 좋아하는 판타지 영화가 된 것 같아요. 팀 버튼의 모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그래 팀 버튼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 팀 버튼 좋아하는 많죠. 사람은 많은데 모든 팀 버튼의 영화를. 모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내가 뭐 좋아하는 호불호가 같은 영화인데도 같은 팀 버튼 영화 중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더라고. 그 각자 나는 개인별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감독 영화 톱 10을 뽑으라면 그 안에 없어요 팀 버튼은 사실. 근데 내가 크리스마스 악몽을 워낙 좋아하고 그다음에 실사의 영화 중에서 이야기꾼이죠. 뮤지컬 중에는 스미니 토드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많아 팀 버튼 영화 중에. 근데 뭐 좋아하세요? 마에스트로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마에스트로죠. 마에스트로인데 내가 싫어하는 심포니를 자꾸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난 다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뭐 보니까. 좋아해? 가이손부터 슬리피 할로우도 좋았지. 슬리피하고 좋았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좋지. 빅피쉬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좋지. 그 빅시가 떨어져 오히려 그런 거보다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이 훨씬 없어서. 판타지적이니까. 근데 약간 그거보다 더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우주 전쟁이 한참 아래죠. 화성침공이 한참 아래에 있죠. 화성침공은 이건 A야 B야 C도 아니고 뭐 이런 난 생각이 팀 들었고. 버튼이 아티스트라고 생각은 하는데 내 취향은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 배트맨 비긴스를 다시 배트맨을 끄집어낸 그 영화를 감독한 게 팀 버튼이죠 사실. 그래서 뭐 놀란 감독도 사실 그래서 나온 거죠 팀 버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감독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대체제가 없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체제. 그게 중요한 다른 거죠. 비슷한 류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그쪽에 뭐 장피에르 주네나 웨스 앤더슨이나 뭐 이런 공들이나 이런 감독들이 아직은 캐파가 근데 팀 버튼 아주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좀 계속 클레이 애니메이션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그쪽이 좋아. 이 영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주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토론이 되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한 가지 말로 집약해 보자면 결국 거짓말이라는 부분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거짓말을 느끼는 것들이 역으로 얘기한 보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거짓말이 좋으냐 나쁘냐 뭐 다들 교육받은 것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쭉 알고 있지만
거짓말은 한 가지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겠다가 조금 결론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뭔가 날씨 측정하는 뭔가 비행하는 뭔가를 딱 보고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누구는 저거 날씨 하는 거네. 누구는 우주선 UFO를 봤다 그러고 누구는 UFO에 납치됐다 그러고 누구는 자기가 납치돼서 화성까지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서 그게 어디까지가 좋은 크리에이티브한 상상력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얘가 스토리가 되는 거고 이런 거는 또 주관적인 개인 이걸로 가는 거죠. 네, 그거 각자 판단하는 문제. 물론 이 거짓말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단어가 허풍, 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의 어떤 거짓말이라고 해서 딱 거짓말은 이런 이미지야라고 던지기에는 조금 달라지는 내가 느낌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하던 동화책이었는데요. 이렇게 다이제스트로 된 거 초등학교 때. 이게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인가? 나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남작이냐 백작이냐? 남작이었고 거기에 제일 재밌던 거는 사슴이 반으로 쪼개졌는데 무슨 나뭇가지로 이렇게 묶었더니 거기서 나무가 자라고 이런 거죠. 하여튼 뻥쟁이 남작님이 똑같아요. 이 그 동화였어. 빅피시처럼 막 뻥을 들려주는 거야. 나는 근데 그런 책들이 정말 어렸을 때 이 아이 여기서 아들처럼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요. 좋은 쪽으로 그런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그런 거는. 그래서 그걸 거짓말이라고 해버리고 야 저거 너무 뻥이 심하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너무 작은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협의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총체적 진실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팩트에 근거하되 과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거짓말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을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각각의 경우의 수로 그냥 내버려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판타지 영화를 개인적으로 즐겨보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그래서 요번에 녹음한다고 판타지 영화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왜 하필 판타지냐라고 뭐 징징댔지만 내가 예상했던 그런 판타지 영화가 아니라서 좋았고 판타지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도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인간 중심의 우주관이나 내가 아는 것들이 세계의 전부라는 오만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판타지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머릿속에서 창조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당구 칠 때 당구에서 뽀록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못 봤을 뿐이지. 그래서 뽀록은 플루크. 네, 죄송해요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그래서 판타지라는 부분들도 어쩌면은 우리가 상상 가능한 일이라는 거는 개연성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그쵸. 있기 때문에 상상이 되는 거일 수도 있다. 그럼요. 그래서 탁월한 이야기꾼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판타지 영화들이 어쩌면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좀 더 앞당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긍정적으로. 네. 죄송한데 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첨언하자면 이게 거짓말이야. 그러니 거짓말대로 받아들이자고 라는 부분에 야 이렇게 하는 거짓말도 괜찮아. 혹은 야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겨야지 라는 부분이 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거짓말로 즐거웠으면 그건 그대로 두고 하지만 이거는 거짓말로서 악의를 껴쳤으면 아까 새빨간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놔야 되는데 살 섞어갖고 핑크색 거짓말은 나타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 또한 뭐 역시 능히 수백 번, 수만 번,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일들이라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좀 구분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좋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괜찮은 거짓말이 하나 있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는 거짓말. 내가 하는 거짓말은 좋은 거지. 다 그러면 안 그렇게 되고요. 특히 그런 부분에서도 벗어나야죠. 정치나 언론 이런 데서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고요. 국민을 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거야 그 양반들은. 그렇죠. 국민을 그게 또한 자기를 속이는 것까지 가면 비극 중에 최대 비극인 거지. 근데 뭐 쉽게 얘기해서 또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말 아니야. 정말 죽이지 우리나라 않을 그 거야. 선거 공약이 대부분 판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나 사회 이런 쪽으로는 거짓말 좀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판타지 영화 우리가 뭐 지금 벌써 두 번째 에피소드 끝났는데 오늘은 오늘 참 재밌었습니다. 김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랑 워낙 친해서 그냥 처음에 우리 또 뭐 아이스 브레이킹도 안 하고 그냥 막 얘기했는데 워낙 저희들이랑 어릴 때부터 잘 보던 분이라 아 그럼요. 원래 전에 그 뭐 컴퓨터 그래픽하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겸사겸사 불렀는데
뭐 기대 이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고맙고요. 저희는 출연료 같은 건 없고요. 계좌 드리려고 그랬는데 주세요. 계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감사할게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예. 이렇게 고생들 하면서 녹음하는구나. 여전히 드는 생각은 언제까지 할 건가? 그렇죠. 우리 에피소드 50까지는 일단 하자고 했는데 그래요. 오늘이 이게 판타지가 지금 28이에요. 반환점 돌았어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립시다. 그렇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 이러지. 아무튼 오늘 김 실장님 와주셔서 반갑고요. 네. 오늘 그런데 영화 나는 안 보고 오실 줄 알았는데 영화도 다 보시고. 완전히 정리를 깔끔하게 해오셨다니까요. 다 봤죠. 약간 메모도 해오시고 그래가지고. 약간 메모 정도가 아니에요.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이거 있구나. 아예 엑셀로 다 정리를 해오셨어요. 제가 까먹거든요. 최가자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뭐 저희 끝나고 같이 순댓국이라도 저기 네. 여기 24시 설렁탕. 예, 재밌었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점점 더 이 과장과 허풍이 좀 세지는 정신목록은 긴가민가 판타지 영화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정신먹는 긴가민가 뻥타지. 뻥타지 영화로. 정신목록은 긴가민가 뻥타지 영화를 하고 있는데요. 뻥타지. 괜찮은데 뻥타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녹음을 마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나눠서 듣게 되실 거고요. 어느 정도로 나눠질지는 오샥의 마음이지만 노래는 한 곡 듣고 가야죠. 그렇죠. 노래. 오늘 그 미스터 노바디나 빅피쉬의 음악들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Nobody want you. Nobody, 진짜? nobody. Nobody want me. 근데 아까 미스터 샌맨. 어때요? 미스터 샌맨 나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해요. 아까 미스터 노바디랑 빅피쉬의 두 개 공통적으로 나온 노래가 버디 홀리의 Everyday. 근데 공통적으로 나와요. 이 노래가 많이 나오죠. 근데 미스터 샌맨 진우이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게 확 좋네. 미스터 샌맨도 약간 판타지 아닌가? 그렇죠. 그 미스터 샌맨이 이제 저런 거죠. 근데 이 버전이 옛날 노래고 되게 많은데 그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이 하나 있어요. 이게 푸피니 시스터즈라고. 나는 소녀시대인 줄 알았다. 걸그룹이라고 그랬어. 여기도 걸그룹도 완전 복고풍으로 녹음. 그렇죠. 잘하죠. 푸피니 시스터즈라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푸피니 시스터가 부른 미스터 샌맨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를 들으면서 마치는 걸로. 네. 미스터 샌맨 듣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늦은 시간. 재밌었어요. 지금 새벽 3시 반이에요. 자, 빨리 치킨 먹자고요. 치킨? Mr. Sandman, bring me a drea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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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begin.